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은 그 세 번째 명언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돼지야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인데요. 음, 저도 조지 버나드 쇼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데요. 그분이 실제로 썼던 소설이나 작품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명언으로 많이 접했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명언은 사실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명언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읽어오면서 특히 이 부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번째 명언, 이것의 어떤 효과, 어떤 덕을 오늘도 봤습니다. 제가 메모에도 이제 나는 지금도 가끔씩 이 진리를 잊어버린다, 뭐 이런 메모를 남겼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언쟁, 어떤 다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건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명언에 대한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먼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 부분, 요 단독 챕터만으로도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불필요한 분쟁, 이 불필요한 분쟁이라는 건 저는 이제 감정에 휩싸여서 뭔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명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되뇌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평화일 수도 있고,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다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실수와 어떤 실패를 그래도 많이 줄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저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 이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이 부분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러니까 사람이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기 기준으로 왠지 나보다 조금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반대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렇게 좀 울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논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거기에는
바탕이 깔려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정의의 구현이라고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내가 잘 모르는 너를 가르쳐 주마. 너의 잘못된 점을 뭐 일깨워 주마. 이런 식의 어떤 잘못을 바로 잡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뭐 정말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수준이 좀 낮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과 다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대방 페이스에 내가 말려서 내가 상대방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교환이나 뭐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라는 건, 논쟁이나 다툼은 항상 급 낮은 사람에게 맞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급이 안 맞는 사람과는 차라리 무시를 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 무의미하다. 이게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되갚아 주겠다는 의지인데,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 어떤 포함되는, 내 인생의 바운드리 안에 포함되는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설득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라고 저자들은 인사이트를 주었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설득이 아닌 교감을 해야 하고요.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미 좋게 봐야 뭐 비즈니스 관계, 나쁘게는 이미 적대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는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설득한다, 내 의견을 설득하는 것 그 자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설득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감이 되어야 한다. 교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피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 속을 뒹구는 것이 본성인 이에게는 그, 어, 그 비천한 다툼조차 유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굳이 사람을 급을 나누자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와 우호적인 긍정적인 어떤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 교환과 교감이 아니라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혹은 나를 괴롭히는, 뭐 그건 여러 가지,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싫어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대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죠.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이건 100%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다
울리는 것 같다. 아니면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저 생각은 틀렸는데, 내 의견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뭐, 그 앞에 명언에서도 그랬지만, 그 두 번째 명언, 그 사랑에 대한 명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었지만, 궁극적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생각일 뿐, 애시당초 남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건설적인 교감과 대화가 아니라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경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면 싸운다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라면 나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접점을 맞춰가는 어떤 협상의 어떤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무조건 외면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들은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금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경우라면 외면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그런 상대의 어떤 그런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저자들의 의견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게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애시당초 그런 어떤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그냥 내가 다가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바꾸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더더군다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부딪히는 게 우선입니다. 무모한 싸움 대신 침묵과 거리를 더할 때 우리는 타인의 비루함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하라는 뭐 그런 조언들도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 명언의 어떤 도움 때문에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어떤 사람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무례한 언행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박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항을 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템포 쉬고 제가 오히려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어떠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한 발 물러남으로 인해서 언쟁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오늘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TMI적인 그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한 전달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튼 이 세 번째 명언,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불필요한 언쟁에 말려들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을 뭐 인격이 뛰어난 어떤 그 현인들처럼 정말로 다 받아주어라, 뭐 그게 안 될 거라면,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최소한 엮이지는 말고 불필요한 싸움에 뛰어들지는 말자. 한 템포만 비껴나가도 쓸데없는 싸움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저자분들도 자신들의 그 인사이트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터넷상에서 쓰잘데기 없이 싸우는, 그 댓글로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네가 이 말이 어쩌니 저쩌니. 저자들의 말씀들처럼 정말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짓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명언을 읽으면서, 돼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돼지라는 게 결국은 내가 교류하거나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엮이지 않아야 될 사람, 뭐 그런 표현인데, 그런 생각도 또 하나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누군가가 저한테 돼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의 돼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때 사랑했던 누군가가 나에게 돼지가 되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고, 내가 누군가의 돼지가 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돼지들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피하고, 나는 누군가의 돼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